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0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서울 강서구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축사도 하고 기자들 질문도 받았는데, 기자들 질문에 기자들은 당연히 신당 창당 문제를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마음을 굳게 갖고 있다. 어느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며 대비는 일찍 시작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단어는 어느 경우에도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심중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어느 경우라는 거는 탈당할 경우, 이게 이제 신당 만든다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요 두 가지를 지금 이낙연 대표가 모두 상정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하게 됐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막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축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시험 문제가 윤석열 대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였는데, 지금도 그 시험 문제가 그대로 있다. 이대로 내년 총선에 가면 3년째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와 국민들이 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억지로 고르라고 할 것이다. 제3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 모두 싫고 시험 문제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 하나를 올려놓는 것을 함께 할 단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3일, 그러니까 오늘이 10일인데 한 일주일 전쯤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신없을 때, 이건 윤석열 정부죠. 야당이라도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비판이죠. 여기서는 신당 창당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11월까지만 해도 대한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걸 중점적으로 비판해 왔는데, 며칠 전부터는 신당 제3지대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보고 얘기를 하면 결국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신당 창당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언론은 시사, 신당 창당 시사 이렇게 씁니다. 왜? 취재를 해보면 신당 창당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각오가 덜 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엄근진, 뭐 엄중하고 뭐 근엄하고 뭐 신중하고 뭐 이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이낙연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정말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이게 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신당을 만들 것이냐, 지금 이 말로만 보면 만들 것 같은데 정말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부호가 계속 찍히게 되는 것이다. 당내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도 신당 만들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결국 호남 아닙니까? 호남과 호남 취향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민주당을 찍어줄까, 아니면 이낙연 신당을 찍어줄까? 이낙연 신당이라고 해서 아직 여론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금도 60% 정도를 얻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 얘기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현재의 그 호남에서 거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과거보다 좀 옅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선거 때 되면 또 굉장히 짙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론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호남에서 몇 석을 얻을 것인가? 저는 지금 이대로면 이낙연 본인이 아마 고향인 한평영광 나가면 혹시 거기선 될 수 있을까? 다른 데서는 이낙연 신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이대로면, 그러니까 12월 10일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면 내년 1월
또는 2월쯤에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거 진짜 아무도 모르죠, 지금. 왜? 1월, 2월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가 또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지금 뭐 벌써 온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본인의 기대고 실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올 가능성은 적어도 한 60% 정도는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신당을 만드는 게 낫냐? 아니면 당내에서 조금 기다려서 이재명의 위기를 기다리는 게 낫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그림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신당 얘기를 하느냐? 아니죠. 단계적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 비판하다가 제3지대 신당의 필요성 강조하다가 이제 신당 준비 착수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정말 이 신당을 발족시킬 것이냐 아니면 요 단계에서 멈출 것이냐 하는 거는 어디에 달려있다? 호남 민심에 달려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년 1월이나 또는 뭐 늦으면 2월쯤에도 호남 민심이 이재명의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은 뭉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확고하다. 더 이상 뭐 이재명 대표의 위기 총선 때까지는 없다. 이렇다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못 만듭니다. 당내에서 비주류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호남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재명 민주당으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내지는 호남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했다. 이러면 저는 첫 번째로 시도할 것은 당내 주류 교체죠. 그러니까 당에서 그 정도가 되면 이재명 대표도 아마 이낙연 전 대표한테 진정성 있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본인이 대표직은 유지하되 선대위원장을 이낙연 전 대표한테 맡긴다든가 진정성 있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 뭐 그 정도라면 내가 해주지. 그렇게 되면 이제 좌파 세력 대거 공천하고 물론 친명도 좀 공천하고 이렇게 해서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는 단계. 그렇지 않고 더 폭락한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호남이 버렸다 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아마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 거예요. 그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의 민주당을 완전히 제압하고 뭐 이낙연, 김부겸 그 정도가 되면 정세균 전 총리도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민주당.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개딸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낙연이 1월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월. 1월쯤에 가면 이재명 대표 11월 말에 최측근인 김용에 대한 선고가 있었죠. 징역 5년. 이거는 이재명의 경선 자금이 유죄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계속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거 있었죠. 1월에 가면 이화영의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을 안 했습니다만 저는 12월 5일이나 6일쯤에는 재항고 기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조금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재항고 기각을 안 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재항고 검토 기간이 대법원에서 아주 늦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초쯤에 나온다면 그러면 1월이나 2월 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인사가 있기 전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결국 경기도지사가 경기부지사가 대북사업 해가면서 뭐 이런저런 뭐 외국환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이런 걸 저질렀는데 도지사가 모른다 하기 어려운 거죠. 훨씬 더 김용보다는 치명적입니다. 그 1심 선고 나올 가능성도 높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그거는 2월 8일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백현동의 김인섭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년 1월쯤에 나옵니다. 그럼 뭐 판사가 선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월쯤이나 아니면 2월 초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대표에 대한 3중, 4중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과연 호남 유권자들인들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라는 데에 대한 기대를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당내에서 그대로 남아.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탈당을 해봤자 따라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배지를 다는데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따라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신당은 혼자 차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 금태섭 신당 저 비슷해집니다. 거기 뭐 아무 세력도 붙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최근에 뭐 류호정 의원인가요? 정의당? 거기하고 뭐 새롭게 뭘 한다는데 당선 가능성 없죠.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적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이게 수싸움입니다. 그랬더니 이낙연 전 대표가 단칼에 거절을 했죠. 진정성 없는 사진 한 장 찍는 만남이라면 하지 않겠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수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수싸움의 단계를 봐가면서 결국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자 이재명 민주당으로 과연 총선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관찰을 끊임없이 할 것이고 그 결론이 1월이나 2월쯤에 대략 판명이 된다. 거기서 이낙연은 대안이 안 된다 싶으면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게 적어도 양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거는 지금 말만 보면 뭐 신당으로 100% 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재명 대표 압박용이고 실질적인 결론은 아마 1월에 낼 건데 1월에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은 누가 판정해 준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특히 그 중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판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월에 대략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현실화됐을 때 이 위기를 과연 이재명이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어느 쪽에 몰아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에 따라서 민주당의 주류가 이재명일 것이냐 이낙연일 것이냐로 저는 판가름이 날 것이다. 현재로서 제가 저보고 추측을 해보라면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거는 1월에 나올 뭐 1심 선고 쭉 몇 가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 영향을 미치느냐에 달려있죠. 그거는 뭐 제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는 뭐 대략 전부 유죄로 나올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그 1심 선고가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다고 한다면 주류가 민주당의 주도권이 이낙연 전 대표한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차적으로 1월의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1심 선고들 아마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도 저는 그걸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